다음 11번 문제 갑니다. 심리검사 점수 중 집중경량책도인 대폭값을 알아보는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답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을 때 심리검사 점수들의 사례에서 정규 분포다. 좌우 대칭이 같아. 가운데 평균, 가운데 중앙값, 가운데 최빈값이 나올 때 정규 분포라고.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점수 사례들의 중앙 집중 척도를 알아주는 것이고 평균, 아니 대표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린트 보고 부연 설명도 하시고. 12번요. 심리감 점수의 분산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세 가지. 12번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산포도라 그래. 점수들이 얼마나 흩어질 산, 분포보, 분포가 흩어져 있느냐. 산포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범위, 렌지, R로 표현됩니다.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 더하기 1. 뒤에 예를 들어 2, 5, 6, 8이 있으면 높은 점수 8에다가 낮은 점수 1을 빼서 더하기 1을 하면 7이 나와요. 그래서 2, 5, 6, 8의 점수의 범위는 2, 3, 4, 5, 6, 7, 8 하여 7개 안에 있다. 답이 7이 나오지요. 이번에 별량 또는 분산. 이 말은 별량값이 크면 이질적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고 별량폭이 적을수록 동질적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 또한 사례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 사례들을 그 점 분산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제가 중요한 문제 하나 이어놨어요. 12번 밑에. 요거는 프린트로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번호 부여는 안 했지만 문제에 하나 넣으셨어요. 간단하고요.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1차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프린트 받아서 여러분만 한번 보세요. 13번 신뢰도 추정 방법입니다. 13번요. 검사재검사법, 동형검사법,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법은 A 옆으로 줄 A,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만 두고 한 번 더하여 그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알아보죠. 단점은 이 통척물, 이월호가 통제 불가능한 사건, 측정 속성의 변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동형검사법. 요거는 유상검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의 동시에 해버리지. A.A-라는 유상검사다.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 유상검사를 만드는데 애로입니다. 그 다음 반분신뢰도는 검사 문항들 중 반으로 딱 나눠서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나누는 방법은 전후, 기후, 짝지님의 난수표법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항을 반으로 나누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항이 너무 적을 때는 나누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넘겨보면 그 위에 또 여러분만 볼 수 있도록 문항 하나 더 이어놨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살짝 이야기하면 심리검사에 신뢰도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2018년 2회까지 나왔거든요. 꾸준히 나옵니다. 개인차, 문항수, 속도 간격 영향, 문항에 대한 반응수, 신뢰도 검증 방법. 프린트 받아가지고 뒤에 부연 설명 심플하게 써놨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세요. 14번 갑니다. 14번. 중거 타당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제 타당도 문제 하나 놓은다면 중거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타당도 놓을 게 없잖아요. 중거 타당도는 중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가 중거냐, 예언 또는 예측 타당도. 지금 현재가 기준이 되느냐, 이건 크리티어리언. 기존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 현재에도 타당하게 이루어지느냐. 기존에 이론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실제 비행 조종술도 실제 비행 조종술도 이론 시험 친 것만큼 해내느냐. 시점은 현재 동시. 이거는 동시 또는 공인 타당도로 갑니다. 요임을 받아보고 14번 문제 잘 해야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는 구성 타당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한번 따라해봐요. 수변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법. 수변 고원에 갈 때는 요를 가라. 수변요라 그러죠. 수렴 타당도 갑니다. 기존 검사와 새로운 검사의 같은 특성 밑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는 높다. 제가 이걸 비주면 이를테면 이 도구가 하나 있다 합시다.
지능지수 도구인데 이게 기존 검사예요. 여기다가 새로운 검사 도구를 하나가 오는데 삐리삐리 뭐 같은 특성. 여러분 지능지수와 학교 성적은요 안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요거 좋은 애들이 요 공부 잘하거든요. 여기 있는 문항이나 여기도 국어, 수학, 뭐 외국어 이래 들어갈 거, 여기도 국어, 외국어 이 다 들어간다며. 이 같은 특성을 대해보죠. 여기 있는 문항이나 여기 있는 문항 상관관계가 많을수록 지능지수 도구로서는 수렴도, 일치도가 높다. 높아야 좋은 도구지. 그럼 변별타당도는 뭐냐? 이번엔 다른 거 한테 해보지. 기존 검사와 새로운 검사 도구를 하나 거오는데 다른 특성의 밑줄. 이를테면 여기 지능지수에다가 이걸 거오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문항은 달라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지능과 관계되고, 이거는 외모와 관계되지. 정우성 닮았습니까? 원빈 닮았습니까? 현빈 닮았습니까? 이런 문항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관관계가 없을수록,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그 변별력은 높다. 변별력도 높아야 좋은 검사 도구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분석법은 비슷한 문항을 묶어서 통계를 구하는 거죠.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요인분석법이. 예를 들어 홀랜드 검사 문항이 30문항이 있다면 그 안에는 현탐례 사진관 문항이 있어야 되죠. 현실형 5문제, 탐구형 5문제, 예술형 5문제, 사회형, 진취형, 간섭이 각각 5문항씩 요인별로 잘 밝혀있다면 요인분석법에 의한 타당도가 높다 할 수 있지만, 현실형은 20문항이고 나머지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요인분석법에 의한 비슷한 문항을 묶었을 때 구성된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요 세 가지를 구성 타당도라고 그럽니다. 다음 16번요. 아까 우리 신뢰도의 결정 요인을 내가 하나 잠시 불러들었듯이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당도 결정 요인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죠. 포집오차, 중거측정치의 신뢰도, 중거측정치의 타당도. 중거측정치의 타당도에는 뒤에 중거결핍이라는 말 행강편, 제가 굵은 할자에 밑줄 쳐놨어요. 중거오염의 행강편, 중거왜곡의 행강편. 즉 어떤 개념 중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들도 되었으면 중거가 결핍되어 있다. 중거가 기준이거든. 그 다음에 그 개념 중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중거를 오염시키고 있다. 어떤 입사 시험에 문제를 뽑는데 그 입사 부서와 관계없는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들어가서 전체 의무를 흐린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의무를 흐트리듯이 오염시킨다. 중거를 오염한다. 이 중거 결핍과 중거 오염을 합쳐서 중거 왜곡이라 부르지요. 다음 범위 제한. 그래서 16번도 사실은 2018년 3회 나왔네요. 16번도 문제 좋아요. 뭐라고? 1번 뭐라고요? 표지오차. 두 번째는 중거측정치의 신뢰도, 3번 중거측정치의 타당도, 마지막 범위 제한. 이렇게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그 뒤에 보면 살짝 또 제가 하나 외워놨어요. 이것도 넣을 수 있는 도구 문제인데,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척도 3가지예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GOT, BIS, PSS. 읽기게 아나요? 이야기하면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도 있잖아요. 제가 그 밑에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하나 이어놨어요. 이거 왜 이어놨냐면 제가 그림도 이어놨는데 우리 앞에 2019년 이해에 객관적 검사 도구 나왔거든요. 장점을 써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몰라가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장점은 독박풍 잡아라. 반응의 독특성, 방어하기 어렵다. 독방풍풍, 반응이 풍부하게 나온다. 이런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신타상,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도 낮고 상황적 변인이 크다. 그 도구들은 주제 통과 검사, 로샤 검사, HTP, 하우스 트리 피플 검사, 나무 사람 검사, DAP, 드로우 퍼슨이라 인물화 검사, SCT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이 투사적 검사의 종류잖아요. 야, 잘하고 있나요? 파이팅. 17번요. 17번 문제 좋습니다.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정을 하거나 면접시 평정력 또는 면접관에 일으킬 수 있는 착오요. 면접관에, 여러분의 면접관이 되고 점수를 매기는 평정관이 되면 일으킬 수 있는 착오 4가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5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인관 표집단, 인상의 착오, 헬로 이펙트라. 인상이 좋으면 점수 잘 나갑니다.
면접 수험생이에요. 우리 여기 수강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짠 스캔 떠보니까 다 인상 좋다. 면접 많이 보세요. 헬로 이펙트 인상 효과 때문에 점수 후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번째, 관대와의 차고요. 대부분 피평정자에게 높은 점수 주는 건요, 표준의 차고. 내 표준이 높아져 있었다면 낮게 점수가 나오고, 내 표준이 기대가 낮아져 있다면 낮아져 있었으니까 봤을 적에는 점수 잘 나가는 것이지. 내 스탠다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가지고 표준의 차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 집중경영 차고는 어지간하면 가운데 점수 주는 거죠. 리커트식에 하면 대부분만 어지간하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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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집중경영 차고로 합니다. 단순 노출의 효과. 근데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검사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할 때는 조금 일찍 간다든지, 그 채점관이나 면접관하고 이렇게 조금 안면을 터이나면 아는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점수를 좀 잘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18번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한 수입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에 오류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되지 않는 것이 사례들을 모으는 표집에서 오류가 있다고 봤죠. 이거를 정규 분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완곡하는 방법이라여 서무등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점수 일부를 가하여 정규 분포가 되게 하거나, 점수 일부를 빼주어서 점수를 가감하여 정규 분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 잘 보고 여러분 정리하세요. 두 번째, 절미법. 꼬리를 자른다, 이거를 영어로 tail out method 하는데, 이건 이를테면 펜포라든지 외도 발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점수 한쪽 같이 쭉 길게 뻗어나갈 때 이것을 자르가지고 같이 컷해가지고 정규 분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절묘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면적 환산법은 각 점수들의 100분위를 찾아서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줄여주는 거죠. 이를테면 지휘 점수를 활용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SD의 68%, 즉 34 모아서 68 모으고, 플러스 마이너스 2SD 고려하여 모으면 가운데 평균으로 하여 처음부터 모을 때 사례를 모을 때 그래 들어갔기 때문에 정규 분포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뭐요? 서무딩, 완곡하는 방법, 절미법, 면적 환산법의 법이 정규 분포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 그 밑에 19번 중요합니다. 19번. 뭐냐면 직무분석 6단계입니다. 따라해봐요. 행직자 결칙통. 1단계부터 6단계요. 행정적 단계, 직무분석 설계 단계, 3단계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 결과 정리 단계, 5단계 직무분석 결과 배포 단계, 마지막 6단계 통계 단계입니다. 최신의 정보를 수정하는 단계. 그 밑에 네모에 보면 살짝 보이나요? 두 개. 위에 것이 뭐냐면 2단계인 직무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3가지. 따라해봐. 출자방 보고 확인. 그 다음 3단계인 여기요. 자료 수집 분석 단계에서 3단계예요. 3단계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거든. 여기서 해야 할 것, 이루어져야 할 것 3가지. 6단계 중에 3단계에서 해야 할 건요. 어직타.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분명해요. 직무 요인 특성을 찾아야 되고, 그 수집된 정보가 타당한 것인지 현직자 상사들이 재검토한다. 여기 왜 열었냐면 1차에 나왔죠. 1차 놓으면 2차 할 수 있거든. 다음 밑에 핵심 직무 맹서서에 포함되는 정보예요. 우리 앞에 직무 기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무 맹서서에서는 뭐가 들어갔냐? 여러분 아는 거 어지간한 거 다 이어라. 지기능이라여 따라해봐. 지기능, 지식, 기술,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심리 영역, 적성, 성격, 흥미, 가치, 태도요. 이런 몇 개고 8개제. 그 다음에 작업 경험, 작업 요건이라 주로 작업자에 관한 관계된 요건, 이것이 인적 자원관리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 작업자 중심의 맹세한 것을 쓰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거 한 10가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20번. 동일한 20번. 동일한 스트레스일지라도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스트레스 조절 변인 2가지를 이야기해요. 요거 제 유튜브에 다른 데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 문제는 2가지로 써야 했네요. 3가지 알아내는. 답은 따라해봐. 교사통, 개인적 특성. A 유행이냐 B 유행이냐. B 유행이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 강하지요.
B는 제가 지었잖아. 바보형. A는 어택커형. 지나치게 공격적 사람보다 조금 털털하고 너긋하고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하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좀 더 잡아주고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 좀 양보하고 털털하고 너긋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이는 B형 바보 같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강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 변인, 컨트롤 변인. 두 번째, 그래서 사회적 지지와 지원입니다. 사회적 지원인데 이건 B라는 사람이 지정했지요. 즉, 이 정서적 지원. 집에서 아내라든지 회사에서 동료들이 정서적으로요. 여보 사랑합니다. 과장님 멋집니다. 존경, 애정, 신뢰,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수단적 지원. 뭐 누가 100만 원 보너스 준다든지 뭐 한 달 동안 쉬게 해준다든지 이 노동력을 좀 아껴준다든지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수단적 지원인데 이런 게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나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세 번째는 통제의 위치입니다. 내재론자와 외재론자가 있는데 내재론자가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추가 문제에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으면 오답의 능률도 세 가지. 한 번 더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 제가 추가 문제에 놓을 것 같아서 써놨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뒤에 나온다고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강조해놓고 거의 안 넣으면 안 되잖아. 2017년 2에 6점으로 나오고 한 2년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문항의 난이도란 정답 반응수의 비율, 문항의 난이도 지수까지, 난이도 수는 0에서 1 사이가 있는데 0.5일 때 그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되고 난이도 지수는 정답 반응 수의 비율 8자이기 때문에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문항의 변별도는 상한 능력을 변별할 힘이 있다는 것이고 피험자의 충실히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의 능률도는 이렇게 해요. 오답도 정답처럼 그럴듯하게 하여 응답하지 않도록, 응답하기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답의 능률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추가 문제로 아쉬움이 있었어. 이걸 합격해야 되잖아. 로의 욕구 이론에서 직업분류 수직 차원 곤란도 책무성에 대하여 6개 쓰시오. 이거를 수직 차원이라고 수평이 아니고 수직 차원. 그러니까 수준 1이 가장 어려운 거다. 수준 1 고급 전문관리, 수준 2 중급 전문관리, 수준 3 준 전문관리. 그 다음 그 밑에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최고위부터 고급 전문관리, 중요하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책임, 박사급 정도요. 중급 전문관리, 중간 수준의 책임력, 학사, 석사 정도요. 준 전문관리, 타인에 대한 낮은 수준의 책임을 집니다. 고등학교 정도요. 숙련직, 견습이나 다른 특수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 반숙련직, 약간의 훈련과 경험을 요구하는 사람들. 인턴 사원이랄까요? 비숙련직, 특수한 훈련이나 교육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랄까요? 하여 로의 욕구이론요. 욕구이론에서 직업분류에서 수직 차원을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젖지 않게, 꿈은 실현되게, 여러분 실직은 무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